안녕하세요. 교육통계 오늘은 매개효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회귀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회귀분석과 똑같은 기능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개효과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지금 교재에는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없어요. 매개효과 조절효과는 동일한 책의 두 번째 고급 통계 분석 교재에 들어있는데 논문을 설계할 때 매개효과 조절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교재에 없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자료 충분히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개효과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먼저 미치고, 자, 두 번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자, 그러면 하나의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는 마치 단순 회귀를 하는 것처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두 개잖아요. 두 개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자, 그러면 중다 회귀를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1단계와 2단계는 단순 회귀를 하고 3단계는 중다 회귀를 하게 되면 이 매개효과를 SPSS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고 매개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작으면 이 매개효과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겠죠. 그래서 실제 2단계 회귀분석에서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 계수값이 3단계에서 도출된 독립변수 회귀 계수값보다 클 때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설명을 드립니다. 뒤에 그림을 잘 그려놨으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보죠. 자, 1단계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끼리 관계가 있나를 보는 거예요. 2단계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하고의 회귀가 성립을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넣어서 종속변수에 집어넣습니다. 자, 이때 매개변수가 끼어 있다고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가지는 기본적인 값이 작아버리면 매개변수에 의해서 이 모델 자체가 흔들려 버리겠죠. 매개변수가 들어오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가지는 강력한 힘은 유지가 돼야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매개변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본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갖는 강력한 힘이 매개변수가 들어왔다고 해서 더 커져버리면 이 독립변수는 독립변수로서 의미가 없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힘이 강해야 돼요. 매개변수가 들어와서 독립변수의 힘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때로는 독립변수의 힘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단계에 있었던 단순 회귀에서 도출된 이 힘의 값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활동 유효성, 직무 몰입도, 대인관계 이 세 개를 가지고 매개효과를 한번 판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마론과 케니가 제안한 부분 매개와 완전 매개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있는데, 부분 매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매개 변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영향력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매개가 없어도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은 서로 회귀 공식에 성립을 하기 때문에
부분 매개가 되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완전 매개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인하고 종속변인의 영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럴 때는 매개 변인에 의해서 완전 매개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부분 매개가 성립을 하는 건지 완전 매개가 성립을 하는 건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 1단계. 1단계는 독립변수를 넣고 종속변수의 매개 효과를 넣고, 2단계에는 독립변수를 넣고 총속변수를 넣고,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를 동시에 넣으니까 중다회귀죠. 이렇게 단순회귀 한 번, 단순회귀 한 번, 중다회귀 한 번. 우리 이미 다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매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 계수에 보면 이 표준화 계수가 있어요. 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를 비교를 해보면 이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표준화 계수가 0.891이고 매개 효과가 들어왔을 때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0.16. 즉 이게 더 커지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표준화 계수 값이 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매개 효과가 성립을 해요. 만약에 매개 변수를 집어넣는데 이 세 번째 단계의 표준화 계수가 독립 변수가 더 커버리면 이건 매개 효과가 없다고 판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개 변수가 들어갔을 때 활동 유효성의 유의 확률이 0.05보다 커버리니까 우리 아까 모형에서 뭐라고 판독할 수 있겠어요? 완전 매개가 되겠죠. 매개 변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인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는 완전 매개라고 판독을 하는 거고, 만약에 매개 변인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 값이 0.05보다 작다고 판독이 되면 이럴 경우는 부분 매개가 되는 거겠죠.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완전 매개냐 부분 매개냐라고 하는 거, 매개 효과가 완벽하게 있을 때는 완전 매개예요. 그런데 만약에 독립변인하고 대인관계 사이에도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개 효과가 부분적으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 매개 혹은 부분 매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매개 효과 모형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경우는 이중 매개예요. 독립변인은 하나 있고 종속변인이 하나 있는데 매개변이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갔을 때, 자, 이 경우는 SPSS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가능해요.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한번 분석해서 보고하면 SPSS 두 번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보려고 하면 에이모스라고 하는 별도의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이 매개 변인이나 조절 효과를 넣어서 분석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자, 왜 이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문을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연구를 하고 싶다. 조금 이따 참고문헌을 보겠지만 독립변인과 매개변인과의 논문도 찾아야 되고,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2에 대한 논문도 찾아야 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논문도 찾아야 되고, 매개변인 1과 종속변인의 논문도 찾아야 되고, 매개변인 2와 종속변인 논문도 찾아야 돼요. 즉 논문을 케이스 1, 2, 3, 4, 5 다섯 가지의 논문의 케이스를 찾아야 되고, 매개변인과 매개변인끼리와의 관계 논문도 찾아야 돼요. 이거 두 개가 논문이 의미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형, 모델이란 말을 쓰게 되는데 함부로 욕심껏 변인을 많이 있는 논문을 쓰는 거는 굉장히 곤란해요. 제가 독립변수가 여러 개고 종속변수가 하나만 있을 때는 그냥 중다회귀하고 위계적 회귀 분석하면 되니까 SPS 해결이 되지만, 이렇게 이제 모형들이 복잡하게 되기 시작하면
SPS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모형 볼까요? 독립변이 동시에 세 가지가 있고 매개변이 하나 있고 종속변이 있어요. 그러면 독립변이끼리도 관계를 봐야 돼요. 독립변인 이렇게 관계 보는 거, 그 다음에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2와 매개변인, 3과 매개변인, 1과 종속변인, 3과 종속변인, 매개변인과 종속변인,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의 논문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이중매개이면서 독립변인 두 개인 경우. 자, 여기 보세요. 독립변인과 독립변인끼리의 관계도 봐야 되는 거고, 매개변인, 종속변인과의 관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 매개변인과의 관계, 독립변인과 또 매개변인 2와의 관계. 이거 오타예요. 2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다양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설계할 때 굉장히 사전에 학습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개변인이나 조절변수를 이용한 논문들을 고급 논문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상황에 따라서 일반적인 SPSS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실제 이제 똑같이 매개 효과가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의 논문을 보면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자료에 매개효과 논문을 4개를 올려놨어요. 그런데 매개효과 옆에 SPSS라고 적혀있는 논문 2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SPSS로 가능한 논문이지만 옆에 에이모스로 태그를 달아놓은 거는 SPSS만으로는 논문이 불가능한 경우예요. 자, 그래서 이 4가지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통계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쉽다고 매번 얘기하니까 공감이 잘 안 되시죠? 그렇지만 통계 누르는 거는 아주 쉬워요. 자, 매개효과 논문 첫 번째, 청소년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논문은 청소년의 스트레스라는 키워드, 학교 적응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 변수가 딱 3개밖에 없죠. 이 3개를 가지고 어떻게 연구 모형이 만들어져 있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스트레스,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필자는 이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학습을 했느냐.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학습했고요.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 학습했고요.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학습했고, 사회적 지지가 매개 효과를 주고 있는 논문들을 따로 또 이렇게 선행 연구를 한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논문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매개 효과 논문을 쓰려고 했을 때 다양한 형태의 선행 연구를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데서 아주 얘가 좋은 논문이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연구 가설을 볼까요?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스트레스는 학교 적응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우리가 가설 1, 2, 3는 화살표의 개수랑 같지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를 매개 효과로 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연구 모형을 설계를 하고, 자,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보고 있는지. 자,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이용해서 처리를 했고, 자, 이제 논문들이 좀 눈에 보이시죠? 청소년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학교 적응에 변인 간 상관관계를 했더니, 청소년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 적응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었고, 사회적 지지는 학교 적응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매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먼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독립변이를 스트레스로 보고, 자, 여기 가설 첫 번째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이 두 개의 관계에서는 스트레스가 독립변수, 사회적 지지가 종속변수겠죠. 그래서 단순 회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통제 변인이라고 하는 건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독립변이를 스트레스로 보고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수로 봤을 때 R 스퀘어가 0.206이니까 20.6%. 자, 여기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지금 단순 회귀 한번 한 거예요. 두 번째,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R 스퀘어가 14.7%로 처리가 됐어요. 자, 세 번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미치는 영향. 여기도 독립변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 이거는 지금 매개 변수였어요. 매개 변수가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효과를 검증을 했더니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 세 개를 독립 변수와 매개 변이를 동시에 집어넣어서 모형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모형 설명력이 조금 더 늘었죠. 그래서 소벨 테스트를 했다고 했고, 실제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변이, 우리가 지금 독립변이는 모형에서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을 기억을 하세요.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이 가지고 있는 값이 마이너스 258이었어요. 0.258. 이 값이 매개 변수가 들어왔을 때 값이 떨어졌죠. 값이 떨어졌고 P 값은 0.239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완전 매개예요, 부분 매개예요? 완전 매개겠죠. 완전 매개. 스트레스가 힘은 세지만 매개 효과가 들어왔더니 효과가 없는 걸로 나타났으니까 이 사회적 지지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매개 효과 검증을 SPSS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었어요. 자, 두 번째 논문을 또 볼까요? 두 번째 논문은 SPSS로 분석할 수 있는 중학생이 지각한 공격성과 블라블라한 논문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공격성과 집단 따돌림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에요. 그 다음에 매개 효과를 두 개를 썼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중 매개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공격성과 자기조절력, 집단 따돌림으로 한번 보고, 공격성, 자기조절력, 집단 따돌림으로 한번 보고, 다음에 공격성, 사회적 지지, 집단 따돌림, 이렇게 해서 매개 효과를 두 번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보세요. 항상 회귀 분석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꼭 제시를 하고 있죠. 이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표는 뭐냐면 단순 회귀 분석을 한 번 했고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래서 공격성도 집단 따돌림 및 피해 행동 영향을 미치고 정서 조절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매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더니 교사의 지지가 매개 효과로 들어가서, 여기 제가 밑에 걸로 볼게요. 자, 자기조절력이라고 하는 매개 효과, 그 다음에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종속 변수들끼리 독립 변수가 어떻게 되었을 때
실질적인 영향력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실제 통계를 돌린 거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종속 변수가 집단 따돌림에 따라서 공격력과 자기 조절력이 바뀌는 거를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개 효과 분석하는 거를 실제 통계로 확인을 하시고 나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의 연구 모형을 가지고 SPSS를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분석에 가셔가지고 똑같이 회귀 분석으로 들어가요. 자, 회귀 분석으로 먼저 들어가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순서가 자, 독립 변수, 활동 유효성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활동 유효성을 독립 변수로 가면 종속 변수, 여기 매개 효과를 종속 변수로 넣어서 단순 회귀를 한번 하고, 자, 그랬더니 활동 유효성하고 직무 몰입도끼리는 선형이 공식을 성립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회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매개 효과를 빼고 종속 변수를 넣어주는 거. 이게 2단계예요. 그래서 또 회귀 분석을 해요. 이 상태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번에 매개 효과를 독립 변수 밑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3단계예요. 이건 중다 회귀죠.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회귀 분석 한번 하고 단순 회귀 분석 한번 하고 뭐랑 독립 변인이랑 매개 변인이랑 두 번째 단순 회귀는 독립 변인이랑 종속 변인이랑 세 번째는 중다 회귀를 하는데 독립 매개를 순서로 놓고 종속 변인하고 중다 회귀를 하고 자 이렇게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렇게 모형 요약, 아노바 값, 계수 이렇게 세 가지의 값들이 나와 있어요. 이때 우리가 판독을 할 때 계수 값을 가지고 판독을 해야 돼서 여러분들 제가 미리 보시기 쉬우라고 이 세 개의 계수를 따로 먼저 분석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조금 이따 편집은 엑셀에 가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표준화 계수를 봤더니 독립변수와 매개효과일 때는 0.920이었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0.891이었어요. 이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매개효과가 들어갔을 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 계수보다 이 위의 값이 커야 돼요. 두 번째 값이 크지요. 그리고 유의 확률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매개 효과를 나타내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엑셀 파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엑셀 파일을 이렇게 미리 만들어 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논문을 만들어 줄 거냐? 우리는 실제 이 계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논문을 쓸 겁니다. 계수 부분만 남기고. 자, 계수가 3개가 있었죠. 우리가 계속 논문 작업을 할 때 계수 작업을 가지고 했었죠. 이때 우리가 설명해야 될 건 뭐죠? R제곱과 R스퀘어 그리고 P값이었죠. 쉬워요. 그리고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삭제. 자, 이번에도 두 번째 단계의 R스퀘어와 수정된 R제곱을 우리는 보고에 사용을 할 거고 F값 사용할 거니까 이렇게 옮겨 놓고 필요 없는 내용들은 지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수 첫 번째 1단계 거 2단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R스퀘어 사용할 거고 F값 사용할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개효과
직무 몰입도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을 쓰지 않아도 다 알아요. 순서가 똑같으니까. 삭제, 종속 변수 이 내용들이 똑같으니까 다 알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했구나 라고 알아요. 두 번째는 독립 변수랑 종속 변수랑 했구나 하고 알아요. 세 번째는 독립 변수와 매개 효과일 때 했구나 하고 알아요. 그럼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순 회귀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이 값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equal 수정된 r 제곱값이다. 그 다음에 f 값이다. 그 다음에 유의 확률은 0.001보다 작다. 이렇게 편집을 해서 이거 그대로 여러분들이 요 아까 있었던 요 칸에 모형 첫 번째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 번째 모형일 때는 값들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메모장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해야지 고생을 덜 하세요. 자, 두 번째 모형 끝났어요. 자, 세 번째 모형에 들어가서 똑같이 값들을 수정을 해주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 논문이 다 끝나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개 효과의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표준화 계수값을 확인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표준화 계수의 값을 이렇게 실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0.891이었고 매개 효과가 들어와 버리면 활동 유효성이라고 했던 독립변수의 표준화 계수가 2단계보다 작지요. 2단계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매개 효과가 성립을 한다는 건데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완전 매개가 된다는 거예요. 완전 매개. 실제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P값이 떨어지면서 완전 매개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논문도 이렇게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자, 이 경우에는 잠시만요. 이 경우에는 이 경우는 매개 변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공격력, 자기 조절력이라고 하는 매개 효과가 들어왔을 때 어때요? T값이 공격성이 같이 영향력을 안고 있죠. 별표 3개가 붙어 있다는 거는 P값이 0.05보다 작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부분 매개겠죠. 이 T값이 가지고 있는 자, 다시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 이 표 때문에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중학생이 지각한 공격성과 집단 따돌림 이 지금 표하고 제가 만들어진 표하고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이거는
독립변이. 종속변인.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럼 이때 종속변이는 매개변수가 된다 그랬죠? 이때 종속변이는 매개변수니까 직모 몰입도가 될 것이고, 이때의 종속변이는 진짜 종속변인이 되니까 대인관계 영향이 될 거고, 이때의 종속변인도 대인관계 영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직 통계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표가 조금만 달라져도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종속 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사실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논문하고 제가 편집해드린 표하고 차이가 나면 왜 그럴까 라고 하니까,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표시한 걸겠어요? 저는 유의 확률을 그대로 둔 거고, 이 논문의 저자는 어떻게 별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둘넷 R² F값 이렇게 표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표시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매개 효과 결과를 확인을 했어요. 다른 논문에서도 확인해 볼까요? 매개 효과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봤던 논문도 똑같이 P값 표현해주고 R² 값 이렇게 표현해준 거니까, 수정된 R²를 영어로 표현하면 adjust라고 해서 ADJ R²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위에 있는 부분은 보시지 말고 여기 밑에 있는 것만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어떠세요? 이게 매개 효과예요. 단순회계 한 번, 단순회계 한 번, 중단회계 두 번 이렇게 했더니 매개 효과 논문을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중학생이 지각한 공격성과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는 논문을 쓰신 분은 위에 있는 걸로 한번 매개 효과를 분석을 했고, 밑에 있는 걸로 한 번 또 한 거예요. 이걸 한 번에 할 수는 없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해서 결과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거랑 조금 달리 표현이 될 거예요. 공격성과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에서 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매개 변인이 자기조절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독립변인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매개 변인인 자기조절력의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이 영향력도 유의하다. 두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 값이 줄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표준화 계수, 이 베타 값의 표준화 계수 값이 두 번째 단계가 세 번째 단계보다 많다는 거예요. 이래서 실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진다. 왜죠? 얘네가 효과가 살아있으니까. 공격성이라고 하는 독립변 효과가 살아있었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처럼 독립변수의 효과가 사라져버리면 완전 매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어렵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죠. 어렵죠. 어떻게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20년 넘게 통계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는 건데, 그래서 어렵지만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매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벨 테스트를 실시했다. 이 소벨 테스트는 조금 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소벨 테스트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까지만 해드리고, 실제 소벨 테스트를 하는 방법은 조절효과 강의까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따로 소벨 테스트만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매개효과 논문이 작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엄청 어마무시한 모형들을 설명을 드렸죠. 이제는 SPSS로 할 수 없는
모형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가 많이 날아다닐까요? 녹화만 뜨려고 그러면 비행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오늘 아주 열심히, 저게 그 일반 민항기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제트기 같은 거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비행기들이 많이 날아다니는지 모르겠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석사학위 논문을 쓰거나 이랬을 때, 죄송해요, 겁없이 연구 모형을 잘못 설계를 하면 여태까지 배운 SPSS 가지고 논문을 쓸 수 없는 상태들이 발생을 해요. 자, 에이모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연구 모형은 SPSS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걸 설명하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비 유아교사의 자기주도 역량과 협동 역량,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관계라고 하는 거. 보통 땡땡땡의 관계, 이런 논문들이 실제로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논문일 경우들이 많아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 매개 효과를 같이 보고 있대요. 자, 그래서 연구 모형을 보니까,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던 독립변수가 2개 있고, 중간에 매개 효과 하나 들어있고, 대학생활과의 적응 이렇게 들어있죠. 자, 연구 문제를 보면 차이가 있는가 봤었으니까 이거는 패스. 자기주도 역량과 협동 역량과 대학 생활 적응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혹은 부분 매개하는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독립변인 하나, 매개변인 하나, 종속변인 하나 할 때 연구 문제 되게 복잡했었죠. 이거는 독립변이 2개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석 방법이 달라요. 자, 여기 보면 연구 도구는 블라블라 이렇게 돼서 크롬바우 알파, 이제 논문들이 좀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신뢰도 계수 통해서 크롬바우 알파를 봤더니 상당히 측정 도구가 안정적이었어요. 자, 자료 분석을 보니까 본 연구에서는 SPSS도 썼지만 에이모스를 사용해서 분석했대요. 왜냐? 기본적인 기술 통계하고 뭐 상관관계를 보는 거랑 그 다음에 크롬바우 알파를 보는 거는 우리가 SPSS로 가능하지만, 자, 측정 모형이라 그러는 확인적 요인 분석이나 여러 가지 구조 모형을 검증하려고 했을 때는 SPSS로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연구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쉐페 분석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예비 유아 교사의 자기주도 역량과 협동 역량, 대학 생활과의 적응의 관계는 하나씩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단순 회기를 한 번 다 한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설계한 연구 모형들, 자, 여기 아까 우리 그림에서 이 화살표 하나씩 모두 회기 분석, 단순 회기를 했을 때 유의미한 선형 모형이 이루어진다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SPSS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측정 도구들, 주요 변인끼리의 상관관계를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야, 이렇게 복잡한 구조 모형이 나와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진 논문은 100% 에이모스로 만들어진 논문이에요. 그래서 자기주도 역량의 하위 구인들,
문제 해결 역량에 있었던 거, 대학생활 적응에 있었던 이런 모든 하위 구인들과의 관계를 한 번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구조방정식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연구 모형을 만들 때 함부로 복잡한 모형을 설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매개 효과를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 매개 효과는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SPSS에서 배웠던 그런 매개 효과가 아니라 구조방정식에서 한 방에 처리를 해서 매개 효과를 판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다 없다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SPSS로는 불가능해요. 자, 두 번째 또 SPSS로 불가능한 매개 효과 논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공계 신입생의 자기 효능감,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과 창의적 인재 역량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하여튼 땡땡의 관계 그러면 거의 대부분 구조방정식으로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에 또 이론적 연구 모형을 한번 보면 자, 이번에는 독립변이는 하나 있는데 이중 매개예요. 이런 경우는 매개 변인이 2개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구 도구에 의해서 처리를 다 크롬바 알파까지 다 확인을 했고 자료 분석 방법에 보면 SPSS와 에이모스를 이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럼 왜 에이모스 안 가르쳐 주세요? 겁나게 어려워요. 겁나게 어렵고 실제 학교에서 에이모스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식적으로 에이모스를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현재 지금 우리 학교에서 에이모스 라이센스를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에이모스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거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모형을 만들 때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술 통계와 상관관계는 SPSS로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각 하위 구인들까지의 상관관계를 쫙 이렇게 제시를 했죠.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 관계를 보는 논문의 내용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냐. 여기 보면 모형에 뭐 경로, 개수 어쩌저쩌고 해가지고 또 살벌한 그림이 또 튀어나오죠. 이런 그림들은 모두 구조방정식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연구 모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된 참고 논문을 잘 보고 내가 쓰려고 하는 매개 효과 논문이 SPSS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 매개 효과 논문 설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논문 쓸 때 고생 겁나게 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SPSS로 쓸 수 있는 수준의 매개 효과 논문하고 반드시 에이모스를 돌려야지만이 쓸 수 있는 논문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이유예요. 보세요. 선생님은 거짓말하지 않죠. 매개 효과? 회귀 분석에서 선형해서 단순회계, 중다회계 한 번 하니까 3번 눌렀더니 끝났어요. 통계가 어렵나요? SPSS가 어려워요? 개념이 어려운 거예요. 도대체 독립변수가 무슨 역할을 하고 매개 변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얘네들을 어떻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어떻게 논문으로 적용할 거냐는 과정이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들이 SPSS가 어려워서 논문을 쓰지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지금 단순회계도 그렇고 중단회계도 그렇고 위계적 회계 분석도 그렇고 시트 1은 SPSS 출력된 화면이고 제가 편집은 따로 이렇게 논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편집해서 다 우리 교육 자료를 올려놓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이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매개 효과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조절 효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개 효과하고 조절 효과는 우리 교재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 자료들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매개효과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